네, 픽 인터뷰입니다. 네, 선거 때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실 것 같은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셨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기현 위원장님 모셨으니까 한마디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울산광역시장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단체장, 광역단체장을 하신 분으로서 지역선거는 왜 중요합니까? 지역선거는 사실 그 지역의 살림을 맡아서 사실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역 일꾼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네. 경쟁하면서 자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자기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국가 예산은 총액으로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가령 그게 연간 한 200조다 이렇게 치면 200조 중에서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발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일꾼을 잘 세워야 지역 예산을 많이 따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뽑아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꼭 뽑히는 것이 지역 발전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움직일 수 있으니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네. 다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아, 경쟁 어느 상황이니. 예, 네. 각 지역마다 똑같은 포켓이 200조라 그러면 연간 200조라 그러면 누가 우선 배정받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우선 배정받으려면 자기 논리를 잘 설득하고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그것이 우선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하고도 정책의 방향도 같고 대통령과 같은 공약을 또 서로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서쪽으로 갈 때 같이 서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갈 때 같이 동쪽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지역 발전이 유리하다 이런 자, 말씀인 거죠.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분으로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단체장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역이 사실은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서울이 원도심 지역 이런 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9년 동안 하시면서 도시 그냥 재생 원도심에 사업 뭐 이런 거기에다 사업을 했죠. 네. 예, 벽에 벽화 만들고 그냥 골목을 그냥 보존하고 새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은 더 낙후되고 새로운 지역에 좋은 그 주거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지역들이 더 역차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재건축 재개발을 더 활성화하겠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오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어느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이건 내가 단체장을 해봐서 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뭐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저기 호남 지역을 시작해가지고요. 네. 충남, 대전, 충북, 인천, 경기 지금은 이제 거기 와 있습니다. 저기 경북하고 대구 지역에 와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 저희들이 조금 혼전을 벌이는 곳이 있어서 혼전을 벌이는 곳에 확실하게 좀 다진다 이렇게 차원에서 지금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혼전을 벌이는 지역이 좀 있는 대구 지역은 거군요. 좀 안정적인데요. 네네. 경북 지역 일부에서 조금 혼전을 벌이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일부 지역 취약한 것을 지금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선거도 뭐 경쟁이고 또 승패가 엇갈리는 일종의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광역 17개 중에 몇 개면 국민의힘이 승리다 이렇게 보셔요? 저희들은 처음 시작할 때 광역 17개 중에서 9개를 최소 9개 이상, 최소 아홉 최소 개. 9군데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는 아마 달성이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 자체가 지방선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결국 조직 투표 이것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저희들이 아주 극도의 열세 상황이거든요. 4년 전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이 훨씬 더 조직표에서 유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하는 데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일각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부도 장악하고 계신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면 너무 힘이 한 곳에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만과 독선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안전장치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방 정부를 저희들이 뭐 장악한다고 해서 힘이 쏠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별개의 문제다. 네.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지 지방 정부가 압승했다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거나 그걸 할 수가 있는 역할과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 권한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민심의 향배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하면 민심이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더 이상의 오만이나 독선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는 것이어서요.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추경을 통해서 빨리 손실보상을 600만 이상 1000만 원까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게 추경 예산을 제출해놨는데 네, 정부가 그렇게 제출돼 있죠. 네. 네, 그걸 지금까 오늘까지 처리를 안 한단 말이죠 민주당이. 이 대선 전에 민주당도 약속했고 우리 당도 약속했던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 추경을 하자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것도 국회의장도 자기들이 사실은 차지하고 있죠. 이걸 처리를 안 해준단 말이죠. 이런 형태로 오만과 독선, 자신들에게 선거에 불리할지 유리할지 여부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서 서민들의 생활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생각하는 별로 자신들이 관심이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니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 오만과 독선을 하는 민주당에게 경고를 좀 해달라. 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지. 작년의 경우에도 네. 4.7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도 부산도 시장을 바꿨는데요. 그랬죠. 네. 그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넘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고집불통하면서 국민들하고 소통 안 하는 숨막히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기자회견했다가 이틀 만에 그냥 다 꼬리를 내리고 더 이상 내부 비판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밝혔죠.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네네. 기자회견 했었죠. 대국민 당의 담화. 쇄신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당이 오만 불손해서는 안 된다. 586 퇴진하면서 당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호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국 내부의 반발에 붙여서 3일 만에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거꾸로 사과문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민주당이 자기들 내부에서도 스스로 비민주 정당이고 숨막히는 정당이 되어 있다. 덩치는 크지만 빙하기가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받은 거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불구하고 네. 심판을 받아서 빙하기가 왔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오만하게 민의를 저버리고 대선을 불복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이제는 민주당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초식 공룡 같아 보인다. 이런 네. 얘기죠.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반성이 일어나는데 그 반성이 전부 다 중간에서 묵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활력을 가진 정당이다 또는 언로가 트여 있다 이렇게 볼 측면은 없나요? 언로가 튀어 있으면 네. 쇄신을 하자는데 그걸 진압을 하면 안 되죠. 진압을 쇄신을 하자는데 했다. 네. 진압을 해버렸으니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당이 되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바로 그 발랄한 진압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되었다. 그래서 꼰수기 정당이 되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이미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렸고 상명하복에 의해서 그냥 일당 독재의 한 사람만 있으면 다 180석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이 되어버렸다. 네. 그럼 민주당을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그 586세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요. 제가 그 이번 지방 이재명 후보군요. 네. 제가 지방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가장 큰 표책은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예언처럼 역시 이재명 후보를 공천하면서 방통위 조끼를 이재명 후보에게 입히기 위해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모든 쇄신의 기운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결국 제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마는 민주당은 엄청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뭐 민주당 대변인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 언론 보도고 또 직접적인 육성으로도 그런데 이건 어떻게 충돌하는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마치 존중하는 것처럼 아주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놓고요. 그런데 확대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꼬리를 달아놨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아직도 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586 퇴진하라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밝히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더 이상 확대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 속내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쇄신하자는데 안 하자고 말을 못 하겠고 사실은 그러자 그러면 자기가 쇄신의 대상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진지 며칠 됐다고 네. 다시 나와서 그것도 자기 지역인 그 성남도 아니고 그 성남에서 나오면 될 일 성남 분당도 아니고 인천으로 도망을 가서 안방에 나오느냐 이거죠. 자기야말로 쇄신의 대상이니까. 그 얘기는 그게 동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와 좀 이따 얘기를 나눠볼 텐데 글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 육성도 들어봐야 됩니다만 이번 인천 계양에 나오고 싶지 않고 측근들도 만류했는데 당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나왔다고들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다. 대선에 네. 진지 며칠 됐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나온다면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다. 국민들의 요청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그 말이 됩니까? 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한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렇게 5년 반의 권력을 빼앗겼으면 네.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지. 그게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나올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김기현 위원장님 좋은데요. 지금 민주당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뭐 그 여당으로서 예산을 끌어들인다거나 또는 중앙정부와 협력이 좋다. 그러니까 많은 일꾼을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네네. 그거 말고 우리 정당의 강점, 우리 정당이 이런 면에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일꾼으로서 적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당장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대기업들이 1,000조 원을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삼성,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국내 투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가지고 빚을 얻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들이 근거가 넉넉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 규제하고 강성 귀족 노조 편만 들고 대기업 계속해서 억제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규제를 저희들이 대폭 풀겠다. 일자리 만들면 우리가 우대하겠다고 하니 가지고 있던 돈을 풀어서 이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겠다. 국민 호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바로 당장 지금 증거로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호주머니도 넉넉해지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네.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위원장이신 김기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